텍사스가 영하 최저로는 뭐 지역에 따라서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영하의 날씨를 거의 겪지 않는 지역에 있는 그 설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전조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은 텍사스 정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석가원 박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석가원 박사님은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 석광입니다. 네, 그 텍사스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희생도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아점인수격으로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런 정전 사태가 벌어진 건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텍사스 정전 사태의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텍사스가 사실 이번에 엄청난 한파를 겪은 건데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미국에서 저런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걸 한 4일 가까이 정전을 겪었는데 저게 미국 맞나, 저 선진국 맞나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미국이 좀 겪은 한파의 크기를 한번 좀 우리나라와 비교를 좀 하려고 좀 이렇게 세계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지도에 빨간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줄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그 말위도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북위 30도, 하나는 이제 남위 30도 선에 있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제 바람이 좀 잔잔하고 건조해서 그 비도 잘 안 내리는 이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과 텍사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휴스턴이 걸쳐 있는 이제 위도입니다. 근데 위도를 쭉 따라서 오른쪽 동쪽으로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저기 지도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십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와 예, 제주도하고 대만의 중간 사이에 딱 이 선이 그 30도 선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위도에서 지금 텍사스가 영하 최저로는 뭐 지역에 따라서 영하 20도 아래로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 아래 구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추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게요. 보시면 이제 가장 추웠을 때가 그 제주도가 가장 추웠을 때가 이제 영하 4.4도입니다. 1월에는 또 우리나라도 조금 추웠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좀 그 추위를 느끼셨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체 관측사상 세 번째로 추운 이제 날씨였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찬기를 가둬주는 그 제트기류가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그 북극의 기온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그 북극의 기온과 그 남쪽의 기온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 사이, 그러니까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극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찬 기온이 이 낮은 위도 제주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낮아진 온도가 우리나라 그 제주도의 관측사상 가장 낮은 온도가 기록됐던 게 이제 불과 한 마이너스 2.8도, 영하 2.8도 정도 됐다는 거죠. 올해 1월에 우리가 겪었던 게. 근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이상 날아가야 되는 그 위도선에서 영하
20도 그 원저리까지 그 이 기온이 내려갔다는 건 이제 엄청난 한파가 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전력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사실은 다 이제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겪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이상 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텍사스의 2월달 평균 기온이 몇 도 정도였을까요? 그 동안에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오스틴, 그러니까 주도인 오스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평년 2월 온도는 약 영상 7도 정도가 됩니다. 아, 7도.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뭐 영하 14도, 어떤 경우는 20도도 내려가는데 하여튼 정정 기간만을 따지면은 한 영하 14도가 이제 최저 기온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년 기온보다 약 한 21도, 22도 정도 급격하게 이제 떨어진 이제 기온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한파에 의해서 어쨌든 전력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이 중단이 된 거죠. 네. 네네. 그럼 전력 공급이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러니까 한 영하 10도 이하로, 뭐 영하 20도 가까이 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가 그렇게 쉽게 이제 고장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하의 날씨를 거의 겪지 않는 지역에 있는 그 설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보다 쉬운 그림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 15일경에 이제 2월 14일부터 이제 실제 본격적인 한파가들이 닥쳤는데 2월 14일부터 이미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발전 설비들이 거의 모든 발전 설비들이 이제 그 발전소가 정지되거나 또는 이제 일부는 이제 연료 공급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발전소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일 새벽 1시가 약 지나면서 이렇게 이 추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그다음에 계속 감소하는 발전 설비 간의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텍사스 전역에 이제 정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벽 1시 20분부터 텍사스 전력 당국이 이제 텍사스를 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정전을 시키는 이른바 이제 순환 단전 사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전히 정전돼 버리면 이걸 다시 복구하는 게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가까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게 네.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가스발전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한 60%, 70%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텍사스 전력 당국이 지난 겨울에 이제 지난 11월에 책정한 이제 2020년, 2021년 겨울철 전력 정책, 전력 수급 계획이죠. 거기에 따르면 가스 발전이 약 전체의 60% 정도를 이제 공급을 네. 하는 걸로 이제 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스 설비가 이제 정지되거나 아니면 출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이번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게 이제 텍사스 전력 당국이 이번 겨울에 가스 발전이 가동돼야 될 용량을 이제 55.7기가와트 그 정도의 가스 발전 설비가 올 겨울에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텍사스 전력 당국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이 계획된 것 중에서 거의 20기가와트 가까이가 계획 대비 이제 제대로 이제 가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의 20기가와트 이상이 예, 발전소 전력이 모자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석탄도 보니까 13.6기가와트는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15일 그게 한 10기가와트 정도로 떨어졌다가 16일, 17일 넘어가는데 그게 6기가와트까지 떨어졌네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석탄도. 그렇죠. 석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군요. 대부분이 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원전은 어땠나요?
원전은 이제 텍사스의 원전이 4기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만치 피크 126이 이번에 가동이 정지된 사우스 텍사스 126입니다. 뭐 이름은 몰라도 어쨌든 5개 5기가와트 정도의 원전이 중에서 지금 4기가와트, 그렇죠? 4기가와트 정도로 한 개가 문을 닫은 거네요. 네. 원전도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비의 이제 단열 조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원전도 단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그 원전 내에서 이제 그 주급스 펌프라고 있습니다. 이 주급스 펌프는 이제 원전의 2차 냉각수를 이제 그 공급을 해주는 펌프인데요. 원전이 워낙 뜨거우니까 핵연료가 들어있는 핵분열이 일어난 데가 뜨거우니까 이 냉각제를 시키는 2차 냉각수. 그렇습니다. 네, 거기 2차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주급스 펌프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이제 압력 센서가 있는데, 이 압력 센서가 이제 한파의 압력 센서들이 고장을 일으키면서 그 주급스 펌프가 이제 가동이 중단됐고, 주급스 펌프 가동이 중단되면 이제 그 냉각제 그 2차 냉각수의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우스 텍사스 1호기도 자동으로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전체 용량 대비로 따지면은 약 한 29% 정도의 출력이 원전에서도 이제 이번에 줄어들었다. 이번 한파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발전도 이번에 멈췄다면서요? 네, 풍력 발전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텍사스 전력 당국이 이제 풍력 발전이 올해 겨울철에 그 예상 그냥 평상시 기준으로 예측했던 평균 출력은 약 7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 한파가 오면서 일단 그 뉴스에 처음에 이제 뉴스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일부는 이제 동결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는 이제 가동이 정지됐고 일부는 전체 이제 그 바람에서 풍속이 전체적으로 한파가 왔을 때 풍속도 같이 떨어지면서 일부는 이제 그 풍속 때문에 이제 이 출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전력 당국이 애초에 예측했던 거 대비 약 한 54% 정도 출력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파가 오면서 풍력 발전 양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이제 한파 대비를 안 해가지고 풍력 터빈이 얼어서 동결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그런 반면에 이번에 태양광은 또 발전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역시 그 텍사스 전력 당국인 이제 그 전기 신뢰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세운 이제 동절기 수급 대책에 보면은 거기에 태양광은 이번 겨울에 약 0.3기가와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을 사실은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유지를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그 계획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근데 보시면은 훨씬 많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당연히 이제 밤에는 이제 이게 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양이 이제 이 정전 사태 기간 이제 낮 시간 동안 이제 다른 거는 기대치보다 다 적게 되는데 여기는 기대치보다 한 10배 가까이 맞습니다. 많은 태양광 발전이 전기가 생산됐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낮 시간 동안은 다른 발전기들이 고장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전력 수급난을 일부 완화하는데 분명히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절대량은 적었지만 하지만 바람이 잘 불지 않을 때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잘 돼서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이걸 통해서 저는 만약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걸 배터리를 저장할 수만 있었으면 이번에 이런 한파에 이토록 정말 그 나무 땔감 구하느라고 난리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참혹하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집마다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소형 발전 설비를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춘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주택 부문의 단열을 수요적인
발전 설비만이 아니라 수요 측에서도 주택 단열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혹한과 혹서 양쪽에 다 사실은 이제 그만큼 그 에너지를 적게 써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가는 것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지만 이런 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데는 이런 기후 재난 시대에 그렇죠. 그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원도 많고 네. 그 덥고 네. 그러니까 별로 그쪽에 투자도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공급 시설도 네. 투자 안 하고 그 그러니까 전력을 수용하는 네. 그런 자원을 쓰는 그런 집도 그런 거 완전 무방비였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전기요금이 1,000만 원 넘게 나온 그런 일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뭐 킬로와트아워당 정말 뭐 몇백만 원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가 된 요금제를 판매하는 이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디, 회사 이름이 그리디입니다. 아이고 탐욕스러운. 네, 근데 뭐 그거보다는 이제 그리드 전력망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디를 약간 애칭처럼 동음 이의원을 네.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소비자가 29,000호 정도 됩니다. 29,000호. 29,000호는 전체 텍사스의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한 1,140만 호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0.3%가 안 되는 수준의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따로 텍사스 주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예, 그렇게 제기를 했고요. 근데 근데 텍사스 일반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상황을 전혀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례였고, 근데 이런 건도 사실은 좀 대비해서 관련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전기요금의 상한선, 하한선 이런 바운더리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맞습니다. 거고, 이번 건을 통해서 어쨌든 주정부가 뭐 바로잡는 일들이 생기겠죠. 네. 그런 뭐 1,100만 원을 설마 전기요금으로 내겠습니까? 소비자가. 그렇죠? 예, 이번에 원전이 정지된 이게 원전인가요? 그렇죠. 예. 사우스 텍사스 1호기와 2호기의 이제 모습을 이제 뭐 위성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원자력 관련 이제 학자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논의를 하다가 서로 이제 왜 대체 사우스 텍사스 1호기가 왜 정지했냐,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게 터빈 건물, 이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이제 텍사스가 대부분이고, 다른 데서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더운 나라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강우량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일단 너무 덥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름 고온에 최적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터빈 건물을 짓고 터빈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냉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조 시설 이런 걸 다 갖추고 이게 이제 비싼 거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거죠. 물론 이번에 원전이 정지된 이유는 터빈이 정지돼서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스 펌프에서 이제 단열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터빈을 별도의 터빈 건물이 아닌 노천에다가 노천에 그냥 5개형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픈 데크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례는 오픈 데크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도저히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텍사스 전체 전력 설비들이 겨울 한파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보면 원전은 원전대로, 가스 발전은 가스 발전대로, 석탄은 석탄 발전대로, 뭐 터빈 건물이든 펌프든 아니면 그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관이든 가스전이든 이 모든 시설이 이런 기록적인 한파에는 전혀 대비가 안 된 거였다. 그러니까 예상도 못한 거였다. 그게 핵심인 거네요. 예,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로 될 건지는 생각을 못한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풍력 발전기가 추운 지방에는 또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 그거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노르웨이, 네. 예,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알래스카 이런 추운 지방에서 풍력 발전기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어요. 알래스카가 아마 평균 온도가 네. 예. 뭐 평균 온도가 뭐 영하 16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 사실 북위 60도 가까이 있는 그 근처에 가까 굉장히 북극에 가까운 지역인데 결국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 기후에 적응을 해서 이런 발전 설비들이 이 풍력 발전도 그런 무리 없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발전 시설을 이상 기후에 맞도록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 그런 일이 있겠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 한파가 이 텍사스 옆에 있는 또 더운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텍사스만 그랬을까? 이게 또 궁금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텍사스만 이번에 정전 사태를 겪은 건 또 아닙니다. 아,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그게 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텍사스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주들은 사실은 이제 그 주들 역시도 이제 한파의 타격을 받았고 일부는 이제 짧지만 다 이제 그 순환 단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15일 오전이었고요. 멕시코 역시 순환 단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바로 밑이 이제 멕시코거든요. 저 텍사스. 근데 이만큼 뭐 4일 동안 그렇죠. 그렇게 겪지는 않아요. 큰 타격, 이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은 건 이제 텍사스만 이제. 그게 뭐 전력망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에너지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력망을 이제 연방 정부와 그 연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게 1930년대인데 이때 이제 그 당시 텍사스 전력 당국이 결정한 거는 연방 정부의 우리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싫다. 그러면서 1940년대부터 이제 이 전력망을 이 다른 주들과의 전력망 연계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럼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인가요? 이 그림이 보니까 동부가 동부와 중부 같이 빨간색으로 네. 같은 전력망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서부 쪽에 주로 전력망이 파란색으로 연결돼 있고 거기가 동떨어져서 남부 텍사스주만 독립된 전력망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부터 이런 체제로 이제 운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고 석탄도 많고 심지어 우라늄도 많고 그러니 가스 발전, 석탄 발전, 석유 발전, 뭐 원전 우리는 풍부하게 전기를 쓰니까 우리 전기 너희들한테 안 준다라고 분리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전기를 받지도 못한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분리된 것이 이제 큰 타격을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그 주변 주들도 역시 이제 비슷한 그 한파를 겪고 전력 수급 사정은 거기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연결이 됐다면은 일부는 아마 좀 도움이 됐겠지만 이제 큰 도움은 안 됐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의 규제 당국이나 아니면 기술을 지원하는 조직이나 이런 공공기관이죠. 이런 데에서 분명히 이런 한파를 예상을 했을 법도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왜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네. 그 사실 이제 10년 전 2011년 2월에도 유사한 수준의 한파를 겪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한파의 그 정도나 한파의 어떤 그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고 상대적으로 얕았고 그래서 그렇게 춥진 않았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텍사스 내 지역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8시간까지 이제 정전 사태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을 겪고 나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발전 설비가 그러니까 발전 설비가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 당시 미국의 에너지 규제청, 미국과 연방 에너지 규제청이죠. 연방 에너지 규제청에서 이 텍사스 사태를 보고 발전 설비들 뿐만 아니라 가스전,
설비들에 대해서도 단열 조치를 취해라. 단열 조치를. 예, 그래서 이 한파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방한 설비들을 구비하라는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연방에너지규제청이 아니라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공공사업위원회,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션이라는 이제 공공사업위원회가 이제 에너지 설비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가스전에 대해서는 또 유독 그 텍사스 철도위원회. 가스전을 철도위원회. 네, 그게 이제 텍사스의 독특한 역사에서 그렇게 이제 그 규제의 어떤 규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규제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규제 난맥상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그런 연방 그 규제청이 그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청에서 규제위원회죠.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이제 그 단열 처리에 대한 어떤 그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PUC라는 이 조직에서는 단열 처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역시 이제 그 가스전을 규제하는 그 철도위원회 역시 이 규제 이 단열 처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이제 이걸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요한 어떤 정책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왜 항상 교훈을 얻을 때 비극이 벌어진 다음에야 교훈을 얻는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꺼지지 않는 불도 발생을 하고 한파도 발생을 하고 있다. 여름에 너무나 고온 현상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가장 중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그 당국자들은 그걸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책임 있게 공급해야 될 사업자들은 그걸 방기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 임시 거주시설에 있는 11살짜리 아이가 얼어 죽는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것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느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거기가 민영화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또 있었어요. 이것의 실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민영화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이런 그 특정 언론사들이 이제 굉장히 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전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지난번처럼 이런 한파의 기간 동안 만약에 발전을 하면은 사실 그 굉장히 고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면은 그런 것까지 아주 치밀하게 민간 사업자가 준비했었다면 이제 아마 오히려 더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사업자들이 사실 이런 그 기후재난과 같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사업자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이것들을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 규제 당국인 이제 정부 기관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의무화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각 발전 사업자 간의 어떤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이게 뭐 만약 이런 설비를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손실이 발생하면 뭐 가격 경쟁에서 다른 사업자들한테 뒤처진다거나 이런 우려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사업자들에게 이 규제위원회가 이제 좀 단열 처리를 의무화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해결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민영화다 아니다 이 논란으로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금 텍사스가 전력망이 국가 주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전력망도 이제 각각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발전소도 각각의 민간 사업자가 있고 근데 국가가 아닌 주정부죠.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규제 기관이나 기술 지원위원회나 이런 데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규제 기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전력망이
주 정부에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스 전이나 가스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의무화를 시키고 방탄을 하는 것을 그런 지침들을 세워야지 이게 소유의 문제다. 공기업이냐 민간기업이냐 그 문제일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소유의 문제이냐? 제가 보기에는 소유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기록적인 한파에 대해서 예상을 했지만 그걸 대비하지 않은 그 안일함, 그렇죠. 공공에서의 안일함, 그리고 민간도 민간에서의 안일함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전력망이나 아니면 가스 배관이나 가스 전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국가가 좀 책임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방만하게 놔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이걸 소유의 문제로 민간 기업은 못하고 뭐 공기업은 잘하고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규제가 제대로 의무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에 그 겪은 이른바 9.15 정전 사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우리는 다 공기업이었는데 우리는 왜 정전이 발생한 거냐.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력 수급을 잘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전소가 충분히 많았는데도 우리는 그때 뭐 한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전기가 부족한 발전소가 많은데 전기가 부족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텍사스 정전 이 사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당분간은 앞으로 최소한 1-20년 동안은 가스의 그 가스 발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즉 발전 시설 간의 상호 오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 중앙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이런 긴급 사태 당시에 어떻게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텍사스 사태가 좀 그런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반면교사 역할을 좀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예 이런 정전 사태가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사태에 닥쳤을 때는 어떤 조치를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시대에는 좀 에너지 자립, 스스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도 더 발전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또는 그 집에서 태양광 패널과 그 배터리와 이런 좀 비상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참혹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를 다시 한번 특히나 이런 이상기후 재난 시대에 에너지를 외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사회에 그 마을에 그 집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분산형으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원전이 몰려있는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분산된 태양광이나 풍력 이게 상호 보완 역할도 좀 하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석광훈 박사님으로부터 텍사스 정전 사태의 본질, 사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여러 발전소들이 사실 이런 이상기후, 기후 재난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을 하고 있었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전조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분산형으로 가면서 이런 기후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급시설 그리고 건물과 같은 수요시설이죠. 이런 집들이나 이런 집들도 제대로 단열 봉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소가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관련된 것들도 준비를 좀 만반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 좀 특정 세력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교훈을 잘 새기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종종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 유튜브 양이원영 TV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